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시장이 오늘 정신이 좀 없네요. 아직은 연초 시장인데, 굉장히 좀, 등락도 좀 있고, 변동에 조금은,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연초에 계속 강조를 하지만, 연초에 나타나는 이 변동에 너무 휘둘리지 마셔라. 라는 얘기를 자꾸 하죠. 그렇습니다. 자, 시장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오늘 시장이 어떻다고 보세요? 아까 거래소가 아까 한 4,600 넘어갔었는데, 솔직히 저는 오늘 시종일관 시장이 시장의 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질이 별로 좋지 않다. 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 구성상 우리가 뭐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삼성전자만 가는 시장이다. 이게 이제 사실 그러니까 시장 전체로 보면 시장이 애매하거든요. 이럴 때가 항상. 시장 전체로 보면 별로예요. 예. 지금 삼성전자만 가다 보니까 자금이 그쪽으로 다 쏠리니까 다른 쪽들은 아무래도 조금 변동도 크고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뭐 이럴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럼 삼성전자 따로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제 기준에서는 정상적인 사고라면 지금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제부터. 제 기준에서는 어제부터는 삼성전자는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게다가 뭐 그런 기술적인 과열 구간이란 건 가끔 뛰어넘기도 하죠. 이건 저도 알아요. 단 내일 이벤트가 있는데 굳이? 내일 잠정 실적 발표죠. 내일 잠정 실적 발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접근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자금이 그쪽으로 쏠려 있는데 할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시장이. 물론 변동은 막 여기저기서 이제 변동은 발생이 되는데 이게 별로 질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직관적으로 보는 건 등락비거든요. 실제 등락비가 오늘 최악입니다, 거의. 자, 거래소인데요. 188개 오르고 697개가 빠지고 있죠. 몇 배예요, 이게? 3, 4배 빠지는 종목이 많고요. 요거는 이제 코스닥인데요. 370개 오르고 1303개가 빠지네요. 제가 하락 종목 수 가지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1000개가 한쪽이 넘어가면 그거는 상승장 혹은 하락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200개까지는 저는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다. 1300개부터는 제가 매매하지 말라고 아마 할 거예요. 1400개는 당연히 하면 안 되고요. 1300개가 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게 있어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애써 외면하면서 오후에 사실 들어갈 생각이에요. 종목을 저는 오후에 오늘 진입을 할 생각이고 전반적으로는 시장을 계속 관찰하고 있는 1시간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 얘기로 좀 넘어갈까요? 종목 얘기로.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투자 아이디어가 있기는 한데 뭐 어제는 이제 그 광통신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변함은 없지만 추가로 또 이야기를 한번 풀어갈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과 연계돼서 거기까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버스 하지 마세요. 또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인버스는 하지 마십시오. 빠질 게 보여도 하지 마세요. 잠깐 먹으려고 인버스를 하는 것보다는 빠질 때 노리던 종목을 들어가는 게 더 효율적일 거예요. 인버스는 언제 해야 되냐면 중간중간 빠질 것 같을 때 인버스 하지 마시고요. 인버스는
이제 아니 당연히 시장이 중간중간 빠지면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중간중간 조정 나올 것 같을 때도 하지 마세요. 이때도 하지 마시고 언제 하냐면 시장이 이제 진짜 끝났다 싶을 때 그때 하세요. 그러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아직 아직 한참 멀었어요. 자, 아셨으면 1번 인버스 하지 마십시오. 인버스 이게 전형적인 소탐대실입니다. 소탐대실. 이게 파생을 해본 사람들은 100% 이해할 거예요. 파생하는 사람들이 그 오류에 자주 빠져들어요. 파동이 할 수 있을 것 같죠? 어렵습니다, 그거. 몇 번 맞다가 한번 제대로 꼬일 수밖에 없는 매매가 저런 매매예요. 뭐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이 지수가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파생이라는 게 뭐예요? 상승 하락 배팅하는 거니까 이때는 상승, 이때는 하락, 이때는 상승, 이때 하락 이걸 다 맞추는 게 파생인데 이걸 다 맞추려고 따라다니다 보면 꼬인다니까요. 이게 막 맞추다가도 한번 제대로 꼬여요. 그래서 이런 거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다 해본 겁니다. 다 해본 거고 파생 전문 트레이더들이나 하는 거지 위아래 매매하는 거는 대세 상승장에서는 하는 거 아니에요. 멋은 하지 마시고. 오늘 장이 300개 오르는데 내 종목이 다 이 안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조금 넌센스예요. 내가 한 10종목 들고 있으면 10종목도 아니지. 한 16개, 17종목 들고 있으면 3, 4개 오르는 게 오늘 정상인 시장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전체 이 종목 개수 1756개 중에 374개가 오르잖아요. 그럼 오늘은 사실은 내 종목이 별로 안 빠진다? 그러면은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이제 딱 오늘 아침에 설마 했는데 느낀 건 뭐냐면 진짜 설마 했거든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전히 플러스인데 요즘 이제 장 끝나고 NXT 하고요. 장전 NXT 하고 달라요. 요즘 계속 거의 전반적으로. 어제 장 끝나고 NXT 반도체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한밤 자고 일어나니까 미시장에서 SSD 기업들 위주로 올라왔네. 장 전에 반도체가 제일 셌습니다. 그쵸? 그리고 장 시작하자마자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다 음봉이에요 지금. 아침에 산 사람들은 다 물렸겠네. 그쵸? 이게 약간 어제랑 비슷해요. 어제는 어땠냐? 어제는 비슷한 일이 어디서 있었죠? 로봇 현대차 그룹에서 있지 않았나요? 어제? 얘네가 현대차에서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를 이제 보여주면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장전 NXT부터 이쪽이 강했고 아침에 한 9시 반까지 강하다가 거기서부터 슬금슬금 밀리더니 오후에 많이 빠졌어요. 오늘은 반도체가 약간 또 장 전부터 올라갔다가 근데 공통점은 하나 있죠. 어제든 오늘이든 장 전과 장 이후에 뭐 세론이 나오고 했던 이런 섹터들 공통점 혹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지금 방금 보니까 또 현대차는 또 올라가던데. 예, 맞아요. 정확합니다. 공통점은 CES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CES라는 이벤트 하나 가지고 지금 계속 이런 변동성이 있어요. 이거는 뭐 이런 이제 대형 이벤트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변동을 한다라고 어떤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우리나라 장 시작하기 전에 CES 관련된 뉴스 소식이 쫙 나오면서 장 전부터 오르고 장 초반에 오르고, 어제는 로봇 현대차, 오늘은 반도체. 근데 그게 한 30분 그러다가 말아요. 그래서 그거 따라 붙으면 물려. 약간 이런 식이에요 지금 시장이. 게다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내일 잠정 실적 발표와 그에 따른 변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쨌든 지금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은 놓치시면 안 되고, 다만 이걸 다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조금은, 시장은 되게 어수선하게 움직이지만 우리의 움직임 자체가 어수선할 필요는 없다 라는 거예요. 자기 페이스를 좀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코프로 제가 들고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에코프로 얘기 나왔으니까 2차전지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사실 지금 다른 할 얘기가 더 많기는 한데, 와, 엔젤 이거 어제 막판에 쏘더만 오늘 또 쏘네. 자, 에코프로 어디 갔노? 여기 있겠다. 2차전지 그래도 300원 올랐네요. 에코프로 저는 그냥 매수가 수준이거든요. 매수가 수준인데, 자, 에코프로 한번 봅시다. 아침에 좀 좋았죠? 아침에요, 뭐가 있었냐면, 자, 미시장에 보면 알버말이라고 있어요. 이제, 리튬 선물 가격에 좀 민감한 주식인데, 사실 얘는 계속 그냥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알버말. 그리고 어제는 8% 올랐고, 장중에 13% 올랐어요. 신고가를 갔죠. 그러면서 오늘 아침부터 2차전지도 조금 반응이 있었는데, 조금 반응하다 말았습니다. 제가 이제 2차전지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요, 하락은 이미 진행이 다 됐어요. 어느 정도는. 하락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에코프로도 전고체 이슈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얘도 전고체 이슈가 어젠가 뭐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쨌든 이제 그걸 떠나서 지금 뭐 전고체니 뭐니 이것보단 이거죠. 지금 LG 엔솔, 포스코 퓨처엠, LNF까지 이어졌던 이 계약 취소, 요 계약 취소로 인한 투심 악화, 이게 이제 12월 중순 이후에 주가 부진의 원인인데, 주가 부진의 원인인데,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미 그거는 벌어진 일들이고 어느 정도는 주가에는 반영이 됐다고요. 근데 악재가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또 아니다. 하락은 어느 정도 멈출 수가 있고, 지금이 저는 딱 그 하락은 어느 정도 멈춘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얘네가 올라가려면 뭔가 계기가 필요해요. 우주항공에 스페이스X가 있었고 로봇의 노란봉투법이 있었던 것처럼 얘네도 뭔가 계기가 필요한데, 그 계기가 되기 제일 좋은 건 역시나 AI 내러티브로 붙어야 되고, 그러려면 ESS 쪽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혹은 로봇 쪽이 2차전지와 좀 엮이는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그 모습이 나와줘야 되고, 그거는 조금 시장이 열정을 해주는 거라 우리는 이제 시장을 보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러니까 제가 2차전지 뭐라고 했어요? 종목을 그냥 압축하자고 했죠. 종목을 압축하자. 지금 어쨌든 악재가 계속 있었던 구간이었고요, 12월 달이. 그러면 차라리 그냥 대장주만 보는 게 좋아요. 그 대장주가 뭐다? 에코프로예요. 그럼 에코프로만 보면 되는 거고요. 얘 에코프로 기준으로 봐서는 저는 어느 정도 하락은 일단락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올라가기 위한 무언가가 언제 나올 것이냐예요. 딱 그 싸움이고요. 그러면 에코프로가 없는 사람들은 지금 접근하기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있는 사람들이 더 사기에 과연
적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요거는 조금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딱 그렇습니다. 저는 시각이. 왜냐면 있는 사람들이 더 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가격 하락이 멈췄다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직전이 타이밍은 제일 좋거든요. 왜냐면 더 사면 비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바로 좀 움직여 줄 수 있는 그게 나와줘야 좋은데, 지금은 누가 봐도 2차전지가 주력으로 볼 만한 시장은 아니잖아요. 변동성이 아무리 높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지금 연초부터 그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 딱 뭐다? 반도체랑 우주항공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가 이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계기가 필요하다니까요. 그건 시장이 알아서 정해줄 거니까 미리 예단하고 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내일은 옵션 만기입니다. 동시 만기는 1월 달에 없고요. 자, 동시 만기는 다시죠. 3, 6, 9, 12. 실적 발표는 3, 5, 8, 11. 아셨죠? 원래 2, 5, 8, 11인데 앞에가 3위인 이유는 이제 연간 사업보고서가 나오는 계절이 이제 3월달이라서 보통은 2월달에 하는 애들도 있지만 3월까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3, 5, 8, 11이라고 하는 거고요. 3, 6, 9, 12. 자, 2차전지는 요쯤에서, 그래서 2차전지는 아무튼 들고 계신 분들 그냥 들고 가세요. 2차전지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뭔가 지금 엣지 있는 뭔가가 없기는 한데 나오겠지. 아셨죠? 2차전지 그냥 홀딩 하십시오. 그리고 기왕 할 거면 대장주로 보세요. 대장주가 뭐냐? 에코프로입니다. 뭐 크게 얘기할 건 없죠? 아이고야, 저분은 내가 오늘 뭔 얘기를 할지 아셨나? 제가 오늘 방산 얘기하려고 했는데 방산은 안 보시나요? 바로 나오네. 제가 어제 통신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방산 얘기를 좀 해볼 생각이었어요. 네. 근데 방산을 바로 얘기를 하시는군요. 제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셨나 보다. 자, 지금 보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오히려 이쪽이 또 반등을 해요. 자율주행. 지금 자율주행이 조금 반등을 또 하거든요. 자율주행이 반등을 하는데, 잠깐만요. 봅시다. 이 현대오토웨버 얘는 어제 16% 올라갔다가 보합까지 밀더만 오늘은 또 올라가네요. 어제는 세론처럼 이렇게 밀더만 거래도 터지고. 그러니까 요즘 장이 이렇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네, 오늘 바로 이렇게 또 말아 올려버리잖아요. 네. 자, 슈어소프트테크 VI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직 잘들 들고 계시죠? 들고 계신 분들은. 제가 11선 깨지기 전까지는 들고 있으라고 하고 있잖아요. 슈어소프트테크. 11선이 안 깨지고 있죠, 지금. 그쵸? 그러니까 들고 계신 분들은 뭐다? 11선이 깨지면 팔아야 된다. 안 들고 있는 사람은 뭐다? 안 들고 있는 사람은 11선에서 사기보다는 사실은 기준선을 노려야 돼요. 한 7,000원 초반을 노려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주네요. 지금 자율주행이 갑자기 올라와요. 현대오토에버, 슈어소프트테크, SOS랩, 아우토크립트,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뭐 다 좋은데 SOS랩, 와, 얘는 로봇까지 붙여가지고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이때 제가 이 당시에 매매했던 상당수의 종목이 다들 많이 올랐는데 얘는 좀 부진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드럽게 못 가고. 네. 그 울분을 지금 토해내네. 와. 사실 저는 15,500원인가에 다 팔려고 했어요, 이거는. 근데 벌써 2만원 다 와가고요. 저거는 로봇까지 붙여서 저런 거예요. 아우토크립트, 이거 어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우토크립트. 근데
자, 얘 좀 올라오면 익절하세요. 얘는. 자, 얘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면요. 11선이 이날 깨졌어요. 그쵸? 11선이 전날 깨졌거든요. 근데 11선이 깨졌다고 끝이 아니라 기준선이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죠. 어,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문제는 이제 급등주는 11선 타고 가요. 그럼 얘는 이렇게 고개를 숙인 순간 급등주 반열에서는 조금 이탈이 된 거거든요. 딱 그거예요. 여기만 안 깨지면 괜찮죠. 오늘 또 바로 반등이 나오네요. 이런 데는 좀 많이 가면 볼린저 상단까지 노려볼 수는 있는데, 볼린저 상단, 빨간 선. 이게 이제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좀 올라오면 익절을 해주는 게 좋죠. 근데 이것도 저희가 여긴가에서 매매했던 종목이라, 이제 좀, 익절을 이미 많이 하셨어야 돼요. 많이 하셨어야 되고. 자, 그리고, 나는 막 이렇게 위에 떠 있는 거 매매하기 어렵다는 이거 해야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건 아직, 예,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예. 때가 안 탔어요, 이거는. 이걸 때가 안 탔는데,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잡혀가겠다. 이건 아직 아무튼 출발을 안 했어요. 때가 안 타가지고, 때가 안 타서, 이제 성경으로 치면 이제 마리아와 같은 종목입니다. 마리아와 같은 종목이에요. 예. 동정녀죠, 동정녀. 자, 이거는 아직 출발을 안 했어요. 출발을 안 했다고요. 세력이 있냐 없냐 이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세력이 아닌 이상, 그거를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이게 사람들이 때 안 타고 이제 막 출발하는 걸 사고 싶어 하면서도 안 움직이는 걸 사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이게 참, 그쵸.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참, 최대한 싸게 사고 싶어 하잖아요. 싸게. 출발할 때 사고 싶대매요, 맨날. 할 때 사고 싶은데, 출발할 때는 잘 안 움직이잖아요. 잘 안 움직이니까, 안 사고 싶어. 근데 이 심리는 저도 약간 이런 게 있어서요. 저도 동의는 해요. 어느 정도는. 대신 이런 것들은 예측을 하고 사던가 아니면 초기 출발할 때는 빨리 들어가야죠. 출발 시에는 무조건 들어가야지. 들어가야 매수가 되죠. 이런 거는. 너무 올라버리면 매수가 안 되지. 어쨌든 얘는 아직 출발을 하지 않았다. 근데 작년 하반기에 이때인 것 같은데 LG노텍이 지분 투자도 했고 해서 원래 레이더는 스마트 레이더, 라이다는 SOS 랩이었거든요. 근데 라이다 SOS 랩이 로봇이랑 엮이면서 어마어마한 파동을 최근에 한번 보여줬단 말이에요. 2배 올랐어요, 이거. SOS 랩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2배 올랐습니다. 불과 보름 만에. 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잖아요. 다들 이런 게 먹고 싶은 거잖아요. 요거 먹고 싶은 거잖아요. 솔직히 여기서 사도요, 이거 다 먹기 어려워요. 중간중간에 유혹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여기 걸리는 자리고요. 여기 걸리는 자리거든요. 근데 거기를 한 번에 뚫었어요. MCNX도 자율주행 맞고요. 근데 최근에 약간 유행은 로봇까지 붙이는 게 잘 가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나무가도 로봇 붙여서 잘 간 거잖아요. 그쵸? 얘도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으로 볼 수가 있는데, 나무가도 로봇 붙여가지고 지금 잘 간 거고, SOS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요. 근데 스마트 레이더도 제가 볼 땐 로봇으로 붙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 아예 써 있어요. 로봇과 AR 글래스로 사업 영역이 확장될 원년으로 올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잘 봐야죠. 자, 제가 오늘 진짜 하려고 했던 얘기는요.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할게요. 음,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는 다들, 여러분들 2차 전지가 제일 많구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자율주행이 또 올라가니까. 자율주행이 올라가니까. 아니, 근데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앞단에 뭐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되죠? 자율주행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전기차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원래? 그렇죠. 전기차가 자율주행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러면 가솔린 차는 자율주행을 못하나? 이거는 답이 할 수는 있는데 비효율적이에요. 할 수는 있는데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진다? 비용 감당이 안 돼요. 결국은 자율주행으로 가려면 차는 전기차로 바뀌어야 돼요. 그쵸? 자율주행으로 가려면 차는 전기차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자율주행 요 내러티브로 2차 전지가 반전할 수 있지 않을까? 불가능한 얘기 같진 않아요. 좀 제가 사실 미처 생각을 못했던 포인트인데 불가능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2차 전지가 워낙 약하니까요. 제가 이제 저도 챗GPT에 물어봤었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가솔린 차는 자율주행을 못 하나요?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구구절절 쭉 얘기해 주더라고요. AI가. 요즘 AI 좋아요. 구구절절 얘기를 해주면서 결론은 이거예요. 비효율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기차로 가는 게 맞기는 해요. 방향성은. 근데 여러분 자율주행이요.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차를 언제쯤 사서 몰 것 같아요? 올해 사서 몰 것 같으세요? 그거는 전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좀 시간이 필요해요, 이거는. 자율주행은 제가 볼 때. 전기차도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해요, 저는. 뭐냐면 전기차도, 아니, 나중에 다 전기차 타겠죠. 예. 나중에 다 전기차 타겠죠. 근데, 아니, 방향성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캐즘이라는 게 뭐야? 방향성이 꺾였다라는 게 아니라, 속도가 꺾였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고 신박한 스토리이긴 한데 여전히 2차 전지가 가기 위한 가장 큰 모멘텀은 저는 ESS나 이쪽에서 뭐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자, 어쨌든 지금 어제 고점 치고 내려오는 것 같던 자율주행 현대차 그룹이 오히려 지금 치고 갑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그리고 로봇은 그냥저냥 한 것 같아요. 로봇은 제가 오전에 봤을 때는 그나마 오늘 제 눈에 들어오는 로봇은 딱 하나. 두산 로보틱스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최근에 거의 안 봤던 기업인데 얘 하나 조금 차트가 이쁘더라. 그냥 그 정도 보고 있는 상태고. 자, 루닛은 제가 가끔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는데 이거는 그 루닛 자체가 그 자금 이슈 때문에 나는 안 보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기업이에요. 실제로 안 보던 기업이고. 근데 그게 어제 장 끝나고 뉴스로 나오면서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은 제가 오늘 아침에 그어 놓은 거예요. 아침에 개파락을 했길래 어디까지 빠질까? 한 여기까지는 빠지지 않을까였는데요. 일단 딱 거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현재. 그쵸? 제가 보는 종목은 아닌데 루닛을 들고 계신 분들은 별로 없으신가 보구나. 루닛은 아무튼 근데 이제 기사 내용 보니까 저는 그 자금 이슈가 찝찝해서 안 보던 종목이거든요.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볼 때 주가 여기 있지 않아요. 더 올라갔을 거예요, 얘는. 어쨌든 기사 내용이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싶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줄을 한번 거나 봤어요. 제 생각이 맞다면 여기 지지가 나와야 되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매수를 하고 있거나 막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분위기를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우 로보틱스는 제가 되게 유망하게 보는 로봇주라는 걸 아실 거고요. 얘는 흐름 괜찮아요. 아직 간당간당 살려놨네. 근데 얘가 어제 330억 자금 조달을 했을 겁니다. 330억 그 사모펀드 쫙 해가지고 자금 조달을 거의 뭐 한 20군데랑 쫙 스프레드하게 펼쳐가지고 자금 조달한 것 같은데, 뭐 휴머노이드 개발이라든지 이것저것 한다고 공시 내용 보면 다 있어요. 좋아요. 얘도 제가 볼 때 연말에 못 갔던 이유가, 주가가 급등이 안 나왔던 이유가 자금 조달 이슈가 엮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요. 추세는 계속 전반적인 이 흐름을 살려가고 있어요. 나쁘지 않고. 자, 제가 오늘 진짜 얘기하려고 했던 내용 좀 얘기해 볼게요. 오늘 진짜로 얘기하려고 했던 내용은 이거예요. 이제 방산 얘기를 사실 오늘 전 좀 꺼내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 방산 얘기를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우주항공, 방산, 광통신이라고 해야 되나? 광통신, 광네트워크라고 해야 되나? 광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하겠다. 우주항공, 방산, 광네트워크, 그래가지고, 예, 다 좋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거 잠깐만요. 예, 요거 다 좋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건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냐면요. 정확하게는 현대차 때문이 아니라 현대오토웨버 때문. 그러니까 원래 이것도 여러분 개념 정리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요. 아까도 잠깐 얘기한 건데, 이게 자율주행으로 가려면 전기차가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을 더 잘하기 위해서 전기차가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뭐냐면 SDV가 스마트카가 되는 거고요. 이게 자율주행으로 넘어가요. 기술적으로 볼 때는. 근데 이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아클 관련주가 현대오토웨버랑 슈어소프트테크가 대표적인 주식들이고요. 오토엔 이런 것도 이게 현대차가 대주주인 회사라. 근데 제가 이거 시가총액 이래가지고 안 봐요. 481억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원래는 지금은 뭐 차트도 뭐 뭔가 냄새나고 하지만 안 봅니다. 너무 스몰캡이라서. 이게 현대차가 대주주예요. 이 대주주인가? 잠깐만. 현대차가 2대주주네. 예. 현대차 8%, 기아 5%뭐 이렇게 들고 있는데, 최찬욱 이 사람이 이제 현대차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아직은 뭐 거의 뭐 배터리 케이스 만들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시장에선 요거 세 개를 SDV 관련주로 많이 봤어요. 현대오토웨버, 오토엔, 슈어소프트. 거기서 이제 좀 확장하면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 막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가 항상 움직임이 제일 좋았던 애들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현대차, 또 현대차인데 같이 가는 거죠. 오토웨버, 현대차 같이 가는 거고, 슈어소프트도 가고 이런 거죠. 자, 방산 얘기로 다시 넘어가서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올해 계속 생각해야 하는 키워드 3가지를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올해 계속 생각해야 되는 키워드 3가지. 이거 혹시 뭔지 아십니까? 다들 뭐 아시긴 아실 것 같긴 한데,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는 건데요. 키워드 3가지는 뭐냐면 AI, 유동성, 정책입니다. 머릿속에
이게 아예 그냥 입력을 시키세요. 작년에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지금은 유동성장이다, 유동성장이다. 키워드는 무조건 AI 유동성이 맨날 얘기했겠지만 거기 이제 하나 더 추가. 올해는 정책까지. 왜냐하면 올해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정치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작년 말에 미국 그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요. 이제 작년 말에. 이건 이제 NSS라고 하거든요. NSS. 이게 최근 이제 1월 초, 지금은 1월 초인데 왜 최근 이 얘기가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최근 이 얘기가 다시 막 계속 나와요. 작년 말에 나온 얘기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그 NDA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확정한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내용들이 최근에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작년 말에 트럼프가 이제 천명했던 요 국가안보 전략, 미국 국가안보 전략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구체화되고 확정이 되는 분위기예요. 이게 뭐 이게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거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 건들이 있어요. 이번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도 여기와 관련돼 있다는 얘기가 많아요. NSS 내용과 좀 괴를 같이 한다. 얘네가 이제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게 중국과의 AI 패권에서 이기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에너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는 흐름이 좀 많이 약해졌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에너지 방식을 선호하죠. 그리고 원전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가 EU 방위비 증액, 이게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NSS에서요. NSS에서 EU 쪽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방위비 증액을 2배 가까이 요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이 방향성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많아요. 뭐 원전도 봐야 되고요. 뭐 많은데 전 여기에 조금 포커싱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럼 방산 봐야 돼요. 근데 뭐 어떤 방산? 기왕이면 해외 쪽 레퍼런스가 있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3번 한번 쳐보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무브넥스 많이 올랐네. 기왕이면 해외 쪽 레퍼런스가 있는 방산을 한번 제네시스 미션도 아시네. 예. 저는 사실 방산에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닌 게 저는 평화주의자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조금 고쳐먹은 게 시장에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이 이런데 내가 뭐 평화주의자고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굳이 내가 이쪽을 안 봐야 될 이유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이거예요. 제가 아까 우주항공 종목들이, 섹터 종목들은 돈은 대부분 방산에서 벌어요. 번 돈 가지고 우주항공에 투자를 하죠. 이게 이제 가장 노멀한 구조거든요. 즉 처음에 얘기했던 결론,
광네트워크는 제가 어제 좀 얘기를 했고,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릴 거예요. 우주항공 방산 광네트워크 같이 갈 겁니다. 제 느낌에는 이 세 섹터를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범우주항공 섹터라고 부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이 뭔지가 여러분들은 제일 궁금하죠? 야, 슈어소프트 여러분, 이거 내 개인 유튜버였으면 여러분들한테 좀 그 뭐야, 뽀찌라도 싸달라고 할 텐데, 개인 유튜브도 아니라 쏘지 마시고요. 예. 이거 뭐 어차피 쏘셔봐야 환경이 다 먹습니다. 아, 슈어소프트 하나 가지고 저는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요, 진짜로. 야, 이건 제가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급등 전날 얘기를 했고, 정확하게. 그게 딱 제 얘기대로 움직였고, 9,000원대인데, 이거 제가 주봉이 너무 좋다고 했죠? 8,000원대 안착하면 더 간다, 더 가는 그림. 안착은 이걸로 확인이 됐고요. 이걸로 확인이 안착이 된 거고. 야,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얼마냐면요, 11,000원이에요.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요. 처음에는 제가 이거 막연하게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라고 했겠지만, 저는 일단, 네가 그럼 생각하는 목표가는 얼마인데? 11,000원 정도인데, 들고 계신 분들은 11선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고요.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따라 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따라 살 자리는 아니에요. 여기서 따라 샀다?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에이프릴 또 11선에서 올라요? 아이고, 나도 에이프릴은 사실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해서 조금 그래도 빠지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빠지네요. 안 빠지네. 아, 스마트 좋네요, 여러분. 아, 스마트도 올라왔네. 이거 아까 8,700원 아니었나? 9,000원 방금 넘었었네요. 얘는, 자, 아직 출발을 제가 안 했다고 했잖아요. 언제가 출발하는 시점일까요? 이거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기 위에 뚫어야 되긴 하거든요. 이 만원대는 와야 출발을 해요, 사실은. 제가 볼 땐 이거는. 근데, 여기서 만원대까지만 해도 한 15% 되지 않나요? 요게 한 15% 되죠? 그럼 이런 종목은 제 기준에서는, 가능성이 높으면 이런 데 사서, 이 정도 오르면 한 절반 정도 익절한 다음에 나머지 물량 가지고 볼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생각의 차이인데 저는 약간 그렇게 봐요. 이거 아직 출발 안 했고요. 막 이제 땡기는 자리는 만원은 넘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 또 241선 있네. 9,600원. 네, 만원. 그러니까 자릿수 한번 바꿔야 돼요. 그때 되면 시장이 많이 볼 겁니다. 그 전까진 별로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자율주행 올라가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스마트, 아우토, SOS랩, 퓨런티어, 야, 슈어소프트 16%예요. 슈어소프트 자율주행 지금 세네 오늘.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죄다 자율주행이네. 그냥 로봇은 그냥 그렇죠. 자율주행이죠 오늘은. 스마트 좋아요. 네. 자, 그리고 뭐 얘기 좀 할까요? 바이오. 지금 올릭스가 오늘은 신고가던데. 에이프릴 52,000원에서 또 올라왔구나. 아이고. 아, 에이프릴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진짜. 슈가 7,000 초반 기다리다가 못 샀다고요? 5,500원에 샀어야죠. 5,500원에 사라고 했잖아요. 네, 5,500원에. 5,500원 이하에서 제가 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12월 5일에 5,500원 할 때 제가 사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여기 제가 보던 지점에서 사실은 많이 올라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명확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올라가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제 또, 여러분들은. 근데, 자, 급등을 했어요. 난 구경만 하다가 못 샀어요. 어디서 사야 할까? 이게 이제 항상 딜레마인데요. 사실 저는 이런 매매를 좋아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원래. 막 올라간 걸 따라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10번 매매해서 7, 8번 먹어도 두세 번 털리는 게 너무 커서요. 털리는 게 클 수밖에 없는 게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어서 단순 이격 조정일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못 팔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얼레벌레 추세가 깨졌는데 그럼 팔아야지. 근데 이미 손실은 마이너스 20% 30%예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추격 매매 하지 말라고 자꾸 하는 건데, 어디서 사야 할까는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그냥 11선과 기준선, 제가 이거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일봉상에 신규 매수자한테 제일 좋은 자리는 이 자리예요. 신규 매수자한테 가장 좋은 자리. 근데 역설적으로 이 자리는 홀더들한테 좋은 중요한 자리예요, 사실. 왜냐하면 요 11선과 기준선 사이에 또 이격이 있잖아요. 이게 슈어로 치면 11선과 요 기준선 사이에 요 또 이격이 있지 않습니까? 센 종목은 11선 안 깨진다니까요, 웬만해서는. 근데 이게 깨진다? 기준선까지 내려오죠. 근데 여기에서는 또 웬만하면 돌린단 말이죠. 근데 신규 매수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내려와. 이거 사람 쫄린다니까요. 이게 한 10% 될 텐데. 쫄려요. 그래서 신규 매수를 여기서 산다. 이거는 공격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좀 매매 경험도 좀 있고 하신 분들은 11선 들이대는 거 가능하죠. 대신 손절도 잘 하셔야 돼요. 기술적으로 잘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말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 자리는 설령 깨지더라도요, 손절이 크게 안 나가요. 손절을 하게 되더라도 할 수가 있다고요, 웬만해선. 크게는 안 나가니까.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으면요, 5번 한번 쳐보시고 딴 얘기 좀 할게요. 네, 딴 얘기. 그리고 오늘 한 종목을 놓쳤다고 우리의 매매가 끝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어차피 시장은 이제 1월 초고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올라가는 강세장은 아직도 제가 볼 땐 한참 남았고, 그리고 중간중간 조정도 나오는 거고, 사실 오늘 장도 안 좋아요. 그쵸? 기회는 항상 열려있는 게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건강입니다. 건강 제일 잘 챙기시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다?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항상 웃으시고요. 네, 행복하게 사십시오. 너무 돈 하지 마시고, 돈은 그 다음,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편해지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막 이런 거 보면은, 와, 눈 돌아갑니다. 와, 오토에버, 미쳤네, 막 이러면서. 어쩔 수 없죠. 현대오토에버 제가 10월 29일날 산 건 종목입니다, 원래. 이날 샀어요, 이날. 요날. 첫 양봉 나오는 날 요날 샀다고요.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쵸? 이때 15만원, 16만원 하고 있었네. 38만원이네요. 자, 근데 시장은 안 좋네요. 이게 너무 세니까 오토엔도 붙는다. 이런 거, 그러니까 왜 붙을까요? 이런 거 왜 붙겠어요? 단타죠. SDB 관련주 다 가네? 하면서 붙는 겁니다. 슈업소프트는 신고가네. 가다가 쉬었다, 또 가다가. 아, 거래량 봐라. 얘가 근데 물량이 조금 나오긴 할 거예요. 이거 뭐죠? 이거. 83만 주. 이거 아마 내일 모레 나올 텐데.
날짜 보니까 1월 13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공매도 때리면 금요일 날 매도가 나와요. 즉 내일 모레 83만 주가 83만 9천 주가 나와요. 6,500원짜리. 6,500원짜리. 이게 지금 9,500원이니까 나오겠죠, 이거는? 그거는 감안을 또 하셔야 됩니다. 내일 모레 나와요, 내일 모레. 내일 모레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얘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야, 근데 얘기하는 사이에 코스닥은 더 빠진다. 13포인트 빠져서 하락 종목이 1300개네요. 반도체 얘기를 먼저 좀 할게요. 예, 바이오 뭐 크게 그거 없으니까. 두산 에너지 좋죠. 좋죠. 제가 아까 그 NSS 얘기 잠깐 했잖아요. 국가 안보 전략. 아니 근데 그 최근에 반도체가 사실은 야 심태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 반도체가 사실은 제일 좋잖아요. 근데 그 저희 애기가 지금 언어 치료 다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태어나자마자 아팠었죠? 심각했죠? 이제 그런 아기들은 언어가 좀 느릴 수가 있대요. 근데 기왕이면 이제 언어 치료라든지 이런 주변의 도움을 받게 되면 빨리 이제 정상으로 복귀가 될 것이다라고 병원에서 진단을 내려서 그래서 언어 치료를 다니고 있어요. 두 군데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3, 4일은 병원에 이게 아기를 오후에 이렇게 데려다 준단 말이죠. 병원과 그 언어치료센터 이런 데 막 데려다 주는데 어제 이제 가야 되는 날이어가지고 그거 가려고 이제 애기랑 놀다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반도체 아저씨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이 전화가 오는 건요 100%술 먹자는 얘기거든요. 100%는 조금 오버할 수 있지만 진짜 100%기는 해요. 술 먹자는 얘기를 안 하고 전화한 적은 기억이 거의 안 나니까. 그럼 이건 무조건 술 먹자고 전화를 한 거야. 이 형이 왜 전화를 했지? 왜 전화를 했지? 어제 종목쇼 하기 전에 전화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자기 오후에 뭐 할지 다 계획 잡아놓고 방송 들어간 다음에 방송 나와서 그 약속 장소를 가죠. 왜 전화했지?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어요. 그래서, 응, 뭐 해? 이래서. 형, 나 이따 애기 뭐 언어센터 가고, 뭐,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래? 몇 시에 끝나? 왜 또 술 먹자고? 이랬더니, 너무 힘들어. 이러더라고요. 형, 뭐가 힘들어? 형, 반도체만 하는 사람이 뭐가 힘들어? 내가 힘들지, 지금. 그랬더니, 아니야. 반도체만 하는 사람들도 지금 힘들어. 이러는 오늘은 좀 힘들겠다. 근데 난 어제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반도체만 하는 사람이 굳이 힘들 게 있나? 여튼 지금 반도체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자, 반도체는 내일 이벤트 이후에 보셔야 돼요. 그 형은 반도체 아니면 다 잡주래요. 제가 예전에 에이프릴 바이오 꼭 사야 될 것 같아 막 맨날 이랬더니 이거 그때 2만원도 안 했는데 만 얼마였어요? 2만원도 안 했어. 여기 17,000원이구나. 이거 너무 좋아 보여 이랬더니 잡주랬어요. 에이프릴 바이오도 잡주고요. 이거 다 잡주래요. D&D 파마텍 얘기했더니 이게 뭔데? 이러더라고. 이게 다 잡주예요. 시가총액이 조가 넘는데 뭔 잡주야. 잡주 아닙니다. 그냥 섹터가 다를 뿐. 야, 근데 심텍 진짜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 이거 약간 사고 싶긴 하네. 심텍. 야, 드디어 나도 심텍을 살 수 있는 건가? 야, 근데 주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반도체는 제가 명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제 생각은. 반도체 웬만한 건 그래도 다 올랐잖아. 아니면 별로 그냥 못 갔든가 아닌가? 아이고, 죄송. 이거 보여줘도 된다, 근데. 이게 왜 여기가 있어? 잠깐만.
지금 보신 분도 계실 테니까. 반도체 얘기하면서 요거 좀 얘기 드릴게요. 제가 원래 오늘 아침에 저거 사려고 했어요.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애기나 좀 흥했으면 좋겠다. 제가 원래는 오늘 저희 종목이 안 나갔어요. 매수를 오후에 할 건데, 제가 원래 오늘 시가만 괜찮으면 살려고 했던 게 있어요. 그게 이제 MD바이스였어요. 얘 시가만 괜찮으면 살려고 했어요. 근데 시가가 너무 떠서, 그리고 바로 14%, 15% 슈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 따라가는 거 싫어한다고 했죠. 근데 오늘 여지없이 마치 CES 세론처럼 지금 밀렸는데, 예. CS 세론처럼 밀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엔디와이스 뭐 하는 애냐면, 요 SSD 기업이에요. SSD가 뭐냐? 스토리지. 스토리지가 뭐냐? 데이터 저장. 어제 이제 젠슨왕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제 뭐가 올랐죠? 이 시장에서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이런 게 이제 올라간 겁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엔비디아 차세대 버전에서 마이크론 칩을 사용한다 이래가지고 올라간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어땠죠? 오늘 아침에 분위기가 지금은 어떻게 됐나? 이게 다 밀려. 한양디지텍 이런 거 메모리 모듈 기업인데 이런 거 이제 급등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MD바이스 가격 괜찮으면,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매매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요즘은 정보가 빨라서 다 알더라고요. 초반에 바로 15% 가더라고.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포기했고, 잠깐만 요거를 조금만 빼놓을게요. 예, 이거를 원래 하려고 했었어요. 16,000원에서 16,500원 지금 가격이네. 근데 이제 상황이 다른 겁니다. 지금은 또 원래 이 가격 정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출발하니까 제가 못한 거예요. 자, 반도체 얘기를 좀 이어가면요. 반도체는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반도체는 내일 이후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굳이 오늘 봐야 되나요? 봐야 하는 이유가 있나? 내일 잠정 실적 발표하는데? 네. 삼전. 이거 보면서 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사실 몇몇 금일 보면 이제 반도체가 지금 오늘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몇몇 반도체 기업은 저도 사고 싶긴 한데 내일 반응 봐가면서 내일이면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 혹은 다음 주 초반 정도도 매수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렇게 지금 반도체는 보고 있습니다. 전 요렇게. 자, 이해되셨으면 2번 한번 쳐보시고. 근데 그렇지 않나요? 오늘 아무리 많이 빠져도, 아무리 내가 사고 싶은 자리여도, 내일 삼성 시청 이거 너무 부담인데? 왜냐면 삼전이 너무 올라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해도 되잖아요. 굳이 오늘 사고 싶진 않아요. 제 심정은 딱 이렇고, 저는 하나마이크론 그냥 더 살까 생각 중이긴 한데요. 모르겠어요. 딴 종목을 살 수도 있는 거고. 하나마이크론 그냥 더 사버릴까? 참고로 저는 이제 더 사면 불타기잖아요. 여기서 샀으니까 지금 사면 불타기인데 그냥 불타기도 불사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반도체를 아주 좋게 보고 있어요. 아셨죠? 이게 우리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연초에 임팩트가 제일 셌던 게 뭐예요? 지금 며칠 안 됐지만 반도체랑 우주항공이라고요. 그거 두 섹터는 놓치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봐야 돼요. 연초부터 지금 가장 임팩이 있는 건 이쪽이잖아요. 에이펙트는 반도체 오사트 관련주죠. 이게 원래
그 LPDDR이라고 해서 그 저전력 반도체를 HBM 위아래에 이렇게 까는 방식을 어제 젠슨왕도 뭐라고 했어요? 추론의 시대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SSD의 중요성, 스토리지의 중요성을 언급을 하면서 관련주가 아침부터 강했다가 지금 세로를 맞은 건데,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죠. 이제 저전력 반도체를 끼워 넣는 이유는 비용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추론의 영역에서는 무조건 고사양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효율성을 키우는 건데요. 그러면 에이펙트 같은 얘가 검사 쪽이에요, 이쪽은. 근데 그 메모리 칩 검사 비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겁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언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신고가네 그냥. 이거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네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추천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추천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면 3번 제가 여기서 이때는 제가 문자반이나 뭐 이런 거 운영하고 있지 않을 때라 하루에 한 종목씩 여러분께 계속 드렸어요. 요 굿모닝 작전을 통해서 하루에 한 종목씩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예. 손절가도 이야기 드리고 딱 제시를 해드렸다고요. 이때 이제 제시했던 게 에이펙트예요. 9월이구나. 9월 중순. 9월 중순. 이때 보던 분들은 지금 안 계신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아, 초점이 이상해요? 아. 예. 저때, 이때예요. 진짜 많이 올랐네. 3,000원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8,000원이네. 아이고, 많이 올랐다. 에이펙트 많이 올랐다. 요즘 한미 반도체 날라갔고. 하나 마이크론. 아, 근데 심텍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 이거 뭐 악재가 있나? 진짜? 이건 저도 내용을 좀 찾아봐야겠다. 아, 화면이 많이 끊겨요. 뭐 저는 제가 그거를 확인할 수는 없어서. 지금 여기 이제 와우넷 그거니까 원자반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제 개인 유튜브 11시 반부터 할 거예요. 그때 오시고, 참고로 다음 주부터 문자반 가격이 인상이 돼요. 그래서 하실 분들은 지금 아직 이번 주 수목금 남았죠? 이번 주에 빨리 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부터 인상이 됩니다. 대신 서비스는 조금 더 늘어날 거고요. 그렇게. 화면이 흐려요?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요? 자, 아무튼 반도체에 대한 생각은 저는 그렇고, 어떤 종목이 좋을까? 저는 이제 하나 마이크론을 좀 선호하긴 하는데, 소재? 엔젯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아, 온디바이스 잠깐 얘기 드리면요. 비슷하더라고요. 온디바이스는 오늘 같이 레거시랑 같이 빠지는데요. 온디바이스는 할인가 기준 25에서 30으로 올라가요. 네, 할인가 기준으로요. 그런데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이런 광고하면 지금 안 되잖아요. 이따 제 개인 유튜브 들어오세요. 11시 반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저 온디바이스 얘기한다고 했죠. 자, 제가 최근에 뭐 이야기했거나 뭐 했던 어보브 반도체 한번 볼까요? 지금 자리 딱 뭐 나쁘지 않아요. 5일선 자리에요.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 종목이
최근에 12월 말에서 올라왔던 온디바이스 AI 종목들의 다수는 바닥에서 올라온 게 좀 많아서 11선하고의 이격은 꽤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의 그 숨 고르는 과정은 좀 필요한, 숨 고르는 과정은 필요한. 아이고, GST는 그 엔비디아발 악재가 있었죠. 그러니까 젠슨왕발 악재가 있었죠. 냉각장치가 차세대 제품이 안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미국에서도 냉각장치 기업들이 다 빠졌어요. 미국에서도 냉각장치 기업이 빠졌고,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 회사는 어딥니까? GST죠. 아침에 별로 안 빠지더라고요. 이거 봤는데 생각보다 별로 마이너스가 안 심하더라고. 전 이거 들고 있었으면 팔았어요. 오늘 아침 무조건. 왜? 미국에서 이 엔비디아발 악재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반영이 잘 안 됐는데 많이 빠졌네. 근데 차트 보면 또 나쁘지 않네요. 빠지다가 또 올라오겠다. 근데 오늘은 아무튼 악재가 있어서 빠진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악재 이슈가 있어서 빠진 거고. 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자, 어버브 반도체로 다시 넘어갑시다. 이런 게 이제 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데서 접근한 사람들은 뭡니까? 일부 익절하고 일부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냥 볼만 해야지. 나쁘지 않아요. 자, 칩셋 미래 한번 볼까요? 이건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차트 이뻐요, 이거는. 여기가 11선이고, 여기가 이제 기준선이죠. 얘는 연말에 큰 시세가 나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아직은. 오히려 이때 좀 세게 올라왔죠. 나쁘지 않습니다. 무난무난한데. 무난무난해요. 무난무난합니다. 얘는 제가 이때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때 저희가 사기도 했어요. 이때 17,000원 초반 막 이럴 때 17,000원 초중반 할 때 실제로 사기도 했다고. 이런 포인트는 이제 매수 자리고요. 제가 이때 이 설명 혹시 기억나세요?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나요? 예전에 추세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수렴하고 있어서 기준선이고, 예전 추세 수렴하고 있는 거 만나는 지점이고, 너무 좋은 자리다. 혹시 이거 기억하시면 2번. 제가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예전 추세 수렴하던 거에 딱 그 자리면서 기준선 부분이다. 이런 자리가 왜? 너무 좋은 자리인데. 제가 말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날 샀어요, 저희. 이때 샀다고요. 17,000 막 이럴 때. 그럼 지금 기준에서 볼까요? 지금. 얘는 지금 자리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이 내려오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여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얘는 이제 급등락을 최근에 했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서 11선, 지금 11선이고, 기준선이고. 그러니까 이미 오늘 저점이 나왔을 개연성도 배제는 못하고, 뭐 많이 빠져봐야 여기입니다. 오히려 매수 자리를 탐색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스타일은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데서 살까 고민하는 스타일이라고요, 원래. 이런 데를 전 더 선호하지, 이 자리를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난 여기서 뭐 매매를 했다길래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때 막 어젠가? 막 물어봤던 거예요. 어젠가 그저께 어제 물어봤던 게, 나는 이 자리는 못 사겠는데 왜 이 자리에서 사지? 저는 밑에 자리를 더 좋아하고요. 가끔 제가 위에 자리 좋아하는 거는 뭐 좋아하는지는 아시죠? SOS랩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지금이야 뭐 급등을 해서 그렇지만 이렇게만 보면 이렇게만 보면 주가가 쫙 올라왔는데 왜 여기서 사냐라고 할 수가 있지. 버티는 거 보고 사는 거는 저는 좀 선호하죠. 이거는 이제 저항이 아니다. 저항을 돌파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죠. 여튼 뭐 칩스도 그렇고 오픈 엣지가 오늘 좀 많이 빠져요. 근데 그래서 많이 빠져서 뭐 많이 빠져도 여기인데 보니까
어. 오픈 엣지를 저희는 여기서 13,000원 이하에서 여기서 산 거라서요. 여기서 산 거라서 사실 부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산 사람들은 또 어때요? 일부 익절하고 일부만 딱 봐야죠. 지금은 여기 제가 줄도 거놨네. 11선 여기 있네. 기준선 여기 있네. 오히려 살짜리 탐색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 차트 비슷하죠 지금. 오픈 엣지, 어브, 칩스 다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지? 퀄리타스 얘는 아직 못 간 주식이에요. 네, 아직 못 간 주식. 자리 나쁘지 않아요. 기준선 부분. 자람테크 이것도 아직 못 간 주식.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밀렸죠. 여기서 올렸죠. 여기 맞자마자 밀리죠. 예. 여기 맞자마자 반등하죠. 쌍바닥 찍고 올라왔죠. 이렇게 여기 지금 버티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뭐 밀릴 수도 있겠지만 뚫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저는 이거 지금 3일째 버티고 있어서 또 오늘 반도체 빠지는데도 잘 버티네. 이러면 뚫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뚫겠구나라고 봅니다. 그럼 저건 뚫으면 얼마까지 갈까? 이런 자리 뚫으면 어디까지 갈까요? 일단 여기까지 가겠죠. 이 추세까지는 가겠죠. 이제 여기 뚫기 시작하면 이제는 좀 차트 길게 봐서 좀 목표가를 크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트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대차 하나 사셨어요 오늘? 잘하셨네. 저는 오늘 눈에 보이는 게 있어도요 안 사다가 오후에 살 겁니다. 저는 오후에 살 거라고 이미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을 보다가 이게 시장에서 종목들이 이제 사달라고 유혹을 하거든요. 사달라고. 그래 오후에 보자 이러고 있어요. 사달라고 막 유혹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장이 사실 이럴 때 1320개 이런데 뭔 주식을 매수를 해. 저는 원래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사이닉이 오늘 급등하긴 하던데. 와, 아우토 15% 올랐어? 예, 이거 아우토 아직도 들고 계신 분들 좀 익절 좀 하세요, 여러분. 저 같으면 익절 했을 것 같아요, 진작에. 이 볼린저 상단 부근까지 왔네. 익절 좀 하세요, 이런 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적절하게 먹고 나오고 더 가면 어떡하냐? 딴 것도 하면 되고요. 아셨죠? 딴 것도 하면 돼요. 진짜 확실해 보이는 거는 끈덕지게 좀 들고 가볼 필요도 있고요. 제가 슈어는 자꾸 이야기하는 게 이게 올라서 얘기하는 거도 얘기하는 거지만 딴 것보다 제가 얘기하고 올라간 종목이 무수히 많다라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얘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얘는 제가 여러분 진짜 이날 얘기했잖아요. 12월 5일 방송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날 오후에 얘기할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얘기해줬어요. 왜냐하면 전날 저희는 샀거든요. 저희는 이날 샀는데 제가 이날 엄청 고민하다가 그냥 얘기를 해줬다고요. 왜냐면 이거 왜 이래? 지금 화면 제대로 보이세요? 프리즘이 뭔가 좀 이상한데? 저도 지금 방금 화면이래. 프로그램이 살짝 끊겼다가 재접속이 되네요. 왜 이러냐 오늘? 자, 차트 볼 때 분봉 있고 일봉 있고 지금 괜찮네요. 분봉, 일봉, 주봉, 월봉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월봉까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이거는 진짜 너무 초장기 영역인 것 같고 그러니까 주봉이 되게 좋다? 조금 이건 목표가를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주봉. 분봉과 일봉은 당장 지금의 문제인 건데 여기서 주봉까지 좋으면 저는 조금 가져가 볼 수가 있다. 접속자가 그 정도 많지 않을걸요? 지금 1528분이네. 제가 이제 방송을 지금 8월부터 하잖아요. 8월 말부터
이제 항상 이 시간에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 천여 분이었던 것 같아요. 보시던 분들이. 이게 점점점 늘어나서 중간에 잠깐 많을 때는 1700 뭐 이 정도 갔었나? 최근에 1600, 1700 맥시멈. 일반적으로는 한 1500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2000명까지가 일단 목표인데. 아니 근데 그 예전에 2년 전에 제가 아침에 일주일에 한 번 할 때 있었어요. 2년 전에 금요일 하루만 8시부터 10시까지 했었거든요. 2년 전에. 그때 3,500분 봤어요. 그때 3,500분이 봤습니다. 그때도 한 천여 명, 천 몇백 명부터 출발해가지고 한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했더니 나중에 3,500분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애기 아파서 제가 다 그만뒀잖아요. 딱 2년 전. 지금은 3년 전이죠. 26년이니까. 어쨌든 이제 주봉이 이쁘면 아무튼 좀 더 들고 가볼 수가 있다. 주식이 참 그런 게요. 이때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욕을 먹었던 주식이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2년 동안 맨날 박스였는데. 근데 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주봉이에요 지금. 일봉으로 보면 얼마 안 된 것 같죠? 주봉으로 보면.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면, 일봉으로 보면 많이 올랐죠. 아무튼 다 축하드리고, 이제 목표가를 좀 크게 가져가는 건 주봉을 보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더 먹을 수 있는데 덜 먹은 걸 너무 아까워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내가 실수를 해서 손실을 크게 보게 생겼는데 그거를 조금 손실을 덜 수 있으면 거기에 좀 어느 정도는 또 만족을 할 줄 아는 게 그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 건강에도 좋고 그 다음 매매를 전개하는데도 이게 결국 심리 싸움인 부분이 많아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인드 관리 잘 하시고, 특히 요즘 변동성이 커서요, 여러분들 그 마인드셋을 좀 하고 계셔야 돼요. 계속. 안 그러면 계속 따라다니다가 물릴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따라다니다가 물리기 좋은 시장이에요 지금. 차분히 하시고. 자, 우주항공도 오늘은 좀 쉬네요. 약간 우주항공이랑 반도체가 쉴 때도 비슷하고 그러네. 윤성이 NZ 이거는 하는 일은 뭐 그냥 뜨뜻미지근하던데, 이게 어제 막판에 움직이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네, 막판에 연달아 시세를 줬거든요. 와, 근데 얘는 뭐야 진짜. 액트로 빠지질 않아. 근데 이게 잠깐만요. 네, 30분. 아니, 와이프한테 카톡이 왔는데 금요일날 새벽 기도 가지요. 힘들겠다. 새벽 기도 가자고 카톡이 오네. 근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그 저희 교회에서 그거를 해준다고 했어요. 아기 안수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거 받고 싶어가지고 새벽 5시에 그 애기를 깨워가지고 거길 가자고 그러네. 뭐 가야지 뭐 어떡해.
주봉이요. 주봉. 그러니까 애기 데리고 가기가 힘들어서요. 애기가 그 시간에 잘 때잖아요. 새벽 5시에. 새벽 5시에 잘 때잖아. 애기들은 자기 배고프고 자야 되고 이럴 때 그거 못하게 하면 온갖 있는 짜증 없는 짜증 다 부리잖아요. 네, 저희 애기도 그렇기 때문에. 안수요? 안수를 받냐고요? 아, 저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 치면은 저는 약간은 이제 임직식이요? 아니 임직식 아니. 임직식 아니고 이제 저는 집사죠. 서리 집사죠. 서리 집사. 서리 집사고 어, 저희 엄마가 아마 2월인가 3월에 권사 퇴임하던데 거기 또 퇴임식 교회 다니시는 분들만 아시겠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권사 되고 장로 되는 게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며 퇴임식도 엄청 성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뭘 사가 드려야 되나. 아무튼 퇴임식 하시고 저는 교회는 약간 이제 옛날 계급으로 저는 약간 성골. 저는 이제 그 외가 쪽에서 목사님도 계셨고 이래가지고 저는 약간 너무 그냥 1 더하기 1은 2가 되듯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건 약간 저한테는 일상이었던 사람이라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아는 그 맨날 얘기하는 그 반도체 아저씨가 사실은 그 믿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그 아저씨가. 근데 원래 이렇게 보면은 모든 일이 이제 초심자들이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반도체 아저씨가 열심히 다녀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형. 그 형은 이제 와이프 때문에 다니기 시작을 했지. 저는 그냥 완전 애기 때부터 그냥 다녔던 거고. 교회 안 가면 한 주가 찝찝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이제 습관화가 돼서. 오늘은 그냥 자동차네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는 어제 세론이 나왔던 섹터라는 거.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네. 이게 어제 전반적으로 세론이 나왔었잖아요. 슈어, 모트렉스, 모트렉스 모바일도 가네? 퓨런티어도 가네? 다 좋네, 이쪽은. 스마트 레이더. 대체 얼마나 가려고 이러고 있을까? SOS, 라이콘. 로봇도 조금 반등하는 것 같은데, 일부 로봇, 자동차 쪽으로 매출이 나오는 로봇은 일부 반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도. 아우, 링크 솔루션 드디어 반등하네. 자, 링크 솔루션 차트 잠깐, 이건 이따 설명해야겠다. 술 많이 먹는 거야. 2단이요? 2단은 당연히 조심하죠. 저는 이제 정통 장로교파입니다. 저는 정통 장로교파고, 제가 예전에 원래 다녔던 교회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가 거기에요. 거기 어디냐. 합정역에 큰 교회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거기 무슨 무덤, 여러분들 합정역에 무덤 있는 거 모르시죠? 합정역에. 이게 그 종교가 아닌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거기 선교사들 무덤이 있어요. 합정역에. 그리고 그 무덤 터에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거기 다녔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이 퇴임을 하셨네? 예. 참고로 예전에 그 목사님 둘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인가가 싱어게인 나와서 우승했나 막 그럴 거예요.
싱어게인에 나왔었는데 진짜 아빠랑 똑같이 생겼더라고 목사님하고. 음. 거기는 외국인들도 교회에 나오거든요. 예, 외국인들도 교회에 나와서 저는 이제 그냥 평신도였고,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이제 봉사로 외국인들 설교 통역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덕분에 그 이재철 목사님이죠. 예, 이재철 목사님 초대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평소에 존경하던 목사님이라 같이 이제 저녁을, 예, 목사님 내외와 저희 내외가, 예, 백준영 기념교회요. 예, 저녁을 먹은 적이 있죠. 근데 되게 신기했는데 맨날 그 책에서나 보던 분이 내 앞에 계셔가지고, 예, 예, 이재철 목사님이요. 제가 그분 좀 좋아했거든요. 딱 제 스타일이에요, 제 스타일. 예, 이승윤, 예,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네. 예, 이승윤이 이제 싱어게인 나왔던 그 아들이고요. 자, 여튼 자, 제가 이런 좀 실없는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뭐 딴 것보다는, 사실 오늘은 저도 그래요. 저도 점심 먹고 좀 본격적으로 종목들을 볼 생각인데, 저는 이게 오전에 이렇게 하락 종목이 이렇게 많잖아요. 저는 안 봅니다. 일단 시장을 사실 안 보려고 해요. 일부러. 예. 매수는 일단 안 하려고 해요. 매수는 되도록이면 오후에 하자. 이럴 때는 좀 약간 이렇습니다. 오후에 하는 게 좋다. 모트렉스가 언제부터 힘을 잃었냐면, 모트렉스가 예전에 셌죠. 근데 얘가 이제 자회사가 뭐예요? 다 아시죠? 전진건설 로봇. 전진건설 로봇이 모트렉스 자회사잖아요. 얘 상장하고 나서부터 모트렉스가 뭔가 좀 메가리가 없더라고. 와, 근데 얘도 되게, 얘는 되게 수렴을 잘하고 있네요. 전진건설 로봇 그냥 쳐본 건데. 되게 수렴 잘하고 있네. 이런 거 우크라이나 조금만 개선되면 이런 거는 좀 갈 수 있겠다. 그렇죠. 우크라이나 관련 주죠 지금. 동진이가 뭐야? 동진 세미캠인가? 동진 세미캠밖에 없네. 올렸다가 밀었구나. 나쁘지 않은데? 삼양 NC캠. 야, 여기까지 올라왔어. 결국 왔구나, 여기까지. 자, 삼양 NC캠의 최대 중요한 자리 여기에요. 27,000원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뚫으면 얘는 위에가 뻥 뚫려요. 그만큼 뚫리기도 만만치는 않은 구간입니다. 예. 자, 저 이제 이만 들어가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5분 후에 제 개인 유튜브에서 뵙도록 할게요. 5분 후에 제 개인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예, 물러갈게요. 저 내일 뵙겠습니다. 30분 됐네요. 내일 뵙겠습니다.